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재개 기대감,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공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좀 약간 조정 장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나 그런 관련된 이슈들로 좀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장에서는 이제 개인만 나홀로 크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과 외인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북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이제 요즘에 급등락이 좀 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사실 거래대금 자체는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지난주쯤에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다음에 여전히 지금 15조, 16조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대형주 위주에서도 충분히 좀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거래대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에 그래도 좀 매수매도를 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업종별 흐름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오늘 올라가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방산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바이오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1위부터 15위까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거의 다 이제 약보합권이나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신풍제약이나 부강약품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굉장히 핫하거나 조선주 이런 종목들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빅 이벤트가 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 자체는 미국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이런 흐름들도 꼭 빠르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도 있고 북한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거래대금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설명하셨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증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설명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사실 거래소보다는 조금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번에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했을 때 거래소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좀 시장이 안 좋고 이렇게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만 갈 때는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 잘 갈 때가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도 개인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인과 이제 기관은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거래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에 치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5G라든지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순환매 흐름이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계시더라도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돼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증시가 폭락했었던 일들이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무릎 쪽에서 매수하시는 빠르게 대응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으시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전략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메디톡신 결국 퇴출, 시장 지각 변동 올까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화웨이, 미국 제재 감산, 삼성전자 반사 이익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어제는 덱사메타손, 오늘은 나파벨탄, 내일은이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정부 증시버블 붕괴 우려, 공매도 금지 단계적 해제 하나입니다. 최근 시작의 화두, 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오는 8월 2차례 이상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와 보완점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 공매도 금지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 흐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매각에 힘이 엇갈리고 있는 그룹주 선별적 접근 필요인데요. 최근 그룹들의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매각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난 이틀간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LG화학과 MP그룹의 매각 이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급등락이 큰 만큼 관련 이슈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선별적인 대응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메디톡신과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식약처는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해 국내 시장에서 퇴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무허가 원액 사용과 허위 서류 기재 등 이러한 약사법 위반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메디톡스는 연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메디톡스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품목 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면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이 불가피하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메디톡스의 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3%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현재는 17%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다른 경쟁업체들의 주가는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톡스와 균주 도용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앞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판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밖에 휴젤과 RF텍 그리고 제테마 같은 다른 보톡스 관련주들 오늘장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보톡스 시장의 판도가 바뀌게 될까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압박으로 결국 올해 스마트폰 생산 계획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자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화웨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면서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원래 올 연말쯤 출시할 예정이었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최근 여러 부품 제조사에 생산을 일단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기존 2억 대에서 10% 감산한 1억 8천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요? 주목해 보시면서 관련 소식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연일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순환매도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염증 치료 등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인 이 덱사메타손이 코로나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종근당이 혈액항 응고제 나파벨탄에 대해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이 연일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신일제약은 이 덱사메타손 관련주이고요. 또 오늘장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모멘텀 주목받으면서 10%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종근당 바이오는 다시 한 번 더 강세 보이면서 장 초반 50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치료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볼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국내 자체 개발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허가받았던 이 메디톡신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한 건데요. 메디톡스의 전체 매출 40%를 넘기는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소식으로 메디톡스 주가 10%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이긴 한데 네. 사실 이 이슈가 뭐 오늘 당장 만약에 나왔다, 뭐 과거에 이런 이슈에 대한 전망, 뭐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네. 이슈가 전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하한가가 연달아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 이 이슈 같은 경우 이제 30만 원에서 35만 원대에 있을 네.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고 맞아요. 그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 10만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이 됐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근데 매출 비중이 40% 이상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네.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좀 짐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과거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 하지만 최근에 좀 이제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이 나와줬었는데 이에 상승분을 빠르게 좀 반납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좀 나아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메디톡스의 제품이 이렇게 이제 취소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이 보톡스 쪽에 대한 이런 지각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메디톡스와 휴젤이 전체 시장이 약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사실 독과점 시장에 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의 점유율을 약 30%에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메디톡스 제품이 이제 빠져나가게 됐을 때 이제 지각 변동이 명확하게 좀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그 관련주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이 보톡스 관련돼서 이제 임상 관련된 그런 흐름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취소가 됐을 때 또 이제 자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오늘까지 뭐 한가가 나온다 이렇게 예측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큰 충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빠르게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좀 많이 눌리기는 했지만 일정 부분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전저점까지는 하방을 열어두기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방을 열어둬야 되겠지만 또 단기적으로 이 갭을 메우는 움직임들은 한번 예측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겠다. 그래서 5일 이내에 메꿔주면 단기적으로 초단기 스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갭이 이렇게 좀 크게 발생이 됐을 때 적어도 20거래일에 한 번 정도는 그 가격대를 웬만하면은 좀 터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이 관련된 이슈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기업은 이제 휴젤입니다. 아무래도 양대 산맥 중에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톡스에서 이러한 지분이 빠지게 됐을 때 아무래도 휴젤이 좀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겠고요. 사실 휴젤 같은 경우도 후발주자로 이렇게 나오기는 했었지만 뭐 마케팅이라든지 상품의 우수성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좀 확보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 시장하면은 이제 맞수 혹은 라이벌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만큼 아무래도 큰 그런 수혜가 받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가장 크게 조금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상단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해서 익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두시되 오늘 장에서 이 부분, 이 상승폭에서 이 하단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50만 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점진적인 상승 가능한
하니까 이 지금 라인을 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휴원스 같은 경우도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조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전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 부근을 뚫고 나가는지 그리고 휴질의 움직임을 일단 좀 지켜보시고 대장주가 움직이고 나서 후발주자로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 BNC도 조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해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160원 라인 이탈하지 않으면은 이평선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에 대한 그런 제품 취소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런 충격은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짧은 이제 랠리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반사이익 같은 경우는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 소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그리고 반사 이익을 받는 휴젤과 휴온스 등의 관련주들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근당이 한국 파스테르 연구소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나파벨탄을 이상 시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이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또 나파벨탄이 재조명을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큰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좀 전략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풍제약, 네. 부강약품, 뭐 신일제약, 그다음에 뭐 종근당, NG게임 생명과학, 뭐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단기간에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좀 이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뭐 임상 쪽에서 이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부강약품 등은 제가 저번에도 이제 단기적인 급등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덱사메타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많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사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톡신 관련돼서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오늘 장에서는 장중에 이제 8% 이상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급락을 다시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좀 주가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단기 급등 이후에 빠르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좀 시장 얘기할 때 빠르게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좀 이제 음봉 나와주면서 이 고점을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분봉을 꼭 보시면서 좀 투자를 진행을 해주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인 이런 측면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일장에서 조금 이제 덱사메타선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던 신일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도 연달아 이제 연상을 좀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덱사메타손 자체가 뭐 마진율도 낮고 50년이 넘게 유통이 됐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일 제약만의 그런 모멘텀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OEM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좀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좀 같이 얘기가 나오는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 급등락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더 느껴서 이제 뭐 상승을 했을 때 좀 더 보유하기가 어려운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신풍제약이랑 부강약품 말씀드릴 때 두 부분 중에서는 부강약품이 좀 더 빠를 것이다. 그 이유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부강약품은 8월 달에 나오고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6월, 7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진행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그리고 모멘텀을 얼마나 더 갖고 있는지 또 뭐 제약주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뭐 아예 체크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관련된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해당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익절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발생되는 지점의 중간 라인 위 아래 부분에서 중간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의 전략 전망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연일 강경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관련주 동향 점검과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 급등락을 반복하던 시장 쪽에서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가 완연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전히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의 흐름들인데 일단 주 후반까지 계속 시장에 대한 변화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요즘 또 핫하게 움직이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방산 관련된 테마입니다. 이쪽에 대한 흐름들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고 진짜 수혜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정말 수혜적인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흐름들이 방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딱 이 부분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가 움직이는 그런 대표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즉 찬물이 끼얹었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또 따뜻해졌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락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직접적인 심리적인 영향권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움직입니다. 왜 국내 방산주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의문이긴 하지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연관이 있다는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흐름들이고요. 게다가 또 하나 방산주가 움직일 때는 가장 또 전방의 어떤 동향들을 봤었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국방비입니다. 즉 국방비가 계속 증액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예산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방산주를 체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국방비의 동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반대된 흐름들이 나오지 않느라는 생각들인데 그중에서 이제 국방비 관련된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한국의 국방비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상향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는 22조 원대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조 대까지 책정이 됐죠. 특히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이 약 한 2016년도 이후부터는 좀 더 가파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쪽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미국 관련된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부담하는 측면들이 높은 관점들이 여기도 좀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약간 해석은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주 국방과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 일본은 현재 더 많은 국방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앞으로 약 한 5년, 6년 뒤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연평균 한국의 상승률은 한 6%대, 일본은 1.3%대다 보니까 앞으로 한 5, 6년 정도 가게 되면은 한국의 국방비는 한 71조까지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본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중장기적인 시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국방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이제 IT 쪽이나 아니면 조금 더 전자전을 대비하는 쪽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수혜를 뚜렷이 보는 쪽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더 큰 게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약간 기간이 중장기적인 시각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방산주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보셨을 때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시장에서 단순히 주가만 비교하게 되면은 방산주와 남북교역주는 거의 어떤 시소 게임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인 방산주와 아난티라고 하는 남북교역주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난티, 빅텍 두 개를 봤었을 때 지난 2018년도 때였죠. 그때 한번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는 기대감들이 가장 크면서 아난티는 급등했는데 그에 관련돼서 빅텍은 잠잠했었죠. 그러다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는 기대감보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빅텍이 올라가는 추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앞으로 불확실성이 좀 더 커져 있다라고 하는 가격 탄력들을 봤었을 때 오히려 실망감과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쪽이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쪽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빅텍이 주가가 이 정도까지 갔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내용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유동성의 힘이 이런 쪽으로 몰리는구나라고 하는 쪽도 한 번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의외로 그 과거 대비해서 괴리율이 상당히 더 커졌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다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 쪽에서 하나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잘 모르겠죠. 어떻게 돌아갈지는 일단 지금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 특히 대표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가장 최대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 9.19 적대적 행위 금지에 대해서 훼손을 가하면서 이제 약간 먹칠을 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어떤 약간 도발 가능성도 염두를 한다는 관점 쪽에서 좀 방산주가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빠져 있죠.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북한 내부적으로 특히 코로나19라든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기다가 대북 제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한 시기 쪽에서 좀 더 강화시키는 목적도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쪽으로는 추정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반응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미국 쪽은 앞으로 거의 무반응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반응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도발 가능성도 염두를 한다라는 쪽에서 지금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주요 방산주의 동향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빅텍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전자전 시스템 쪽에서 방산 매출이 87%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나올 수 있는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이런 전자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데 눈여겨보실 부분들이 작년 순이익이 2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2,500억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PER 계산하게 되면 100배인가요? 네, 이 정도까지 가치를 부여할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 부분은 약간 좀 부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데 포인트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스페코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풍력 쪽의 매출이 57%고 방산 설비가 15%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플랜트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에 과거 어떤 남북 교역주 쪽으로도 약간 기울었다가 오히려 지금은 어떤 방산 설비 쪽에 무게를 두면서 주가가 이쪽이 반영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주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렇게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휴니드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 포인트를 둔다고 하게 되면 일단 방산주 쪽보다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무인항공기 지상 통제 시스템, 저희가 잘 아는 드론 관련주로도 해석을 하죠. 그런데 2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데
주가의 움직임들이 크다는 부분들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중대형주가 조금 더 좀 덜 같지 않느냐. 특히 방산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예산이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LIG 넥스원 이런 어떤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방산주의 가세가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 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심리적인 테마 쪽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고평가는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로 들어간다는 쪽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슈가 확대됐을 때는 그냥 매도가 맞게 대응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에 삼성테크윈이죠. 거기다가 자주포 장갑차 같은 쪽에서 매출이 47%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항공기 엔진 부품 관련된 쪽에 매출이 있죠. 이쪽이 만약에 항공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CCTV 관련된 쪽에 매출이 있는데 이제 중국산이 퇴출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9% 작년 대비해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주당 순자산이 48,000원대. 그러면 아직 괴리감이 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좀 긴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한 29,000원대 이하로 접근한 전략들 양호해 보이고요. 1차 목표가는 35,000원대, 손절가는 24,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의 부분을 보게 된다라고 되면 일단 비싸다, 고평가다라는 부분들 뚜렷이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확인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는 방산주 동향 전격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의 현대바이오입니다. 독성을 낮춘 항암제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 종목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9위에는 방산주인 퍼스텍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강경 행동과 발언을 쏟아내면서 방산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의 하나머티리얼즈는 5%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7위의 세진중공업도 10% 넘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들 오르고 있는데요. 6위의 제테마가 그 기대감으로 8%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삼성전자, 4위는 전방, 3위는 SK머티리얼즈, 2위는 스페코, 1위는 휴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5위 종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이 종목 삼성전자는 저는 일단 그래도 고 외치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삼성전자는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래북으로 전락한 삼성전자 무거운 것도 모자라 개미에 치이고 외인의 외면받네. 전문가들 말하는 거 보니까 실적도 좋다는데 대체 왜 또 빠지는 거냐. 정말 오늘 53,000원 찍고 부합에서 왔다 갔다 할 듯이라고 다양한 글들을 올려주셨고 전반적으로 다들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글부터 바로 볼게요.
동네 북으로 전락을 했다. 개미에도 치이고 외인에도 치인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장이 왔다가 조금 흔들리는 변동성장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이슈가 있는 종목은 일단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무거운 종목 쪽으로는 수급이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무겁게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뭐 절대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이후에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눌림, 그리고 20일 이평선 위로는 일단 추세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승 추세는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흐름이 뭐 완전히 깨졌냐 이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자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 삼성전자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오늘 53,000원 찍고 보합해서 왔다 갔다 할 듯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돼 있나요, 전문가님? 지금 52,100원 정도인데요. 네. 아마 요 정도에서 오늘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삼성전자는 사실 개별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자 코스피에 대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상승하기는 어쨌든 어려워요. 그래서 시장의 반등이 일단 조금 받쳐줘야 삼성전자가 약간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하반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아마 개선될 것으로 또 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회복될 걸로 보고 코로나 2차 확산이 된다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위축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확산이 되면 되는 대로 언택트용 이제 서버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5,000원 정도까지는 뭐 한 2, 3개월 정도 그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시간을 두고 보실 분들은 뭐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 또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4위 만나볼게요. 전방입니다. 섬유 제조합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전방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종목이 생소하거든요, 전문가님. 네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전방에 대해서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선주에 이어 초품절주도 급등 시작이구나. 줄줄이 상한가 갈 생각하니까 어깨춤이 들썩. 매년 적자 기업입니다. 조심들 하세요. 물리면 그야말로 불구덩이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종목명 끝내준다. 이 시국이라 잘 가는 건가?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글부터 보면요. 매년 적자 기업이다. 조심하라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은 이 전방이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일단 전방은 그 섬유 제조 판매 업체예요. 네. 그런데 이 섬유 업체가 갑자기 실적이 크게 좋아질 일은 딱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지도 못하고 아마 매매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급등하는 것은 업황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품절주 말 그대로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기업입니다. 이게 자사주도 많고 대주주가 네.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많아서 유통되는 물량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급에도 급등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어온 거냐면 우선주 급등 현상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선주가 유통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작은 수급에 급등합니다. 특히 삼성중공우 같은 경우 엄청난 이상 급등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품절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투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한가를 갔으니까 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한가 잔량에 48,000주 밖에는 없어요. 오늘 거래된 물량도 32,000주 밖에는 없어요. 이게 이제 상승할 때는 작은 수급에도 급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작은 수급에도 급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상한가니까 뭐 빠르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좀 보유를 하시되 내일이나 모레 정도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게시글 올려주신 분과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우선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게 품절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3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그룹의 소재 전문 계열사인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던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국산 화율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종목이 오늘장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아직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부담이 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스탑을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앵커님과 같은 관점에서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런 겁 없이 21층에 올라탔다 물렸네. 오늘 20층이라도 오면 좋으련만 올까요? 삼성중공업만큼은 바라지도 않는다. 제발 힘 좀. 아리랑 고개도 아닌데 왜 이리 힘들게 가니? 저는 18만 5천 원에 매수 걸어둡니다. 잡히든 말든 그것은 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도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겁 없이 21층에 올라탔다가 물렸다. 20층까지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시간을 만약에 길게 둔다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소부장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본과의 이런 갈등이 네.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부장주, 애국주 이런 쪽으로의 수급 유입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오늘 20층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지지 구간까지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18만 원대 후반이 전 고점과 일치하는 딱 이제 지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크게 이탈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9만 5천 원 그것도 최대한 잘 갔을 때 얘기입니다. 잘 갔을 때 그 정도까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오늘 종가가 크게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 18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재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18만 한 8천 원, 한 요 정도 선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매도 후에 저점에서 다시 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18만 8천 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재진입하는 전략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소부장 기업의 성장은 이어질 거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면 이분은 18만 5천 원에 매수를 걸어둔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전문가님의 의견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18만 5천 원보다는 이제 18만 원대까지는 밀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18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지지받아야 되는 가격을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으로 이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여유 있게 기다리셨다가 한 18만 원 정도까지 이제 조정이 오면 그때 가서 이제 매수를 해보고 조정이 안 오면은 그냥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속편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18만 원까지 조정을 기다려보고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든지 거기까지 않으면 다른 종목을 보자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2위는 스페코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도 방산주들이 강합니다. 스페코는 20%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슈가 이어질 것 같아서 고를 들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는 이제 기술적 부담이 좀 있다라는 관점에서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에 대한 의견입니다. 떨어지면 뉴스 나오고 또 나오고 올해는 이걸로 농사 끝내야겠다. 나중에 보면 빅텍보다 더 가 있을 걸 무조건 홀딩. 이번에 북한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15,000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다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를 전망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글부터 보면은 나중에는 빅텍보다 더 가 있을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빅텍보다 더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스페코 같은 경우도 네. 보시면은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짧은 기간에 주가 상승이 나왔고 빅텍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2.5배에서 거의 3배 정도까지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빅텍이 기술적인 부담이 조금 더 커진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국내 방산주라고 한다면 스페코보다는 빅텍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빅텍이 스페코보다는 방산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좀 꺾일 가능성이 높고 빅텍보다 스페코가 더 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아요. 오히려 뭐가 더 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는 빅텍이 더 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5,000원까지는 글쎄요. 이게 워낙 좀 투기라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가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정도 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비중 축소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리에 지금까지 올라왔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요, 휴젤입니다. 국내 1,200억 원 규모의 보톡스 시장에서 약 35%를 차지했던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 퇴출을 당하면서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휴젤에 대해서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젤도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6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분위기만 잘 타면 연상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다들 목표가는 얼마? 난 45만 원으로 잡고 들어왔는데 좀 더 높일까? 평단 46만 5천 원 주주입니다. 치킨값 날아갔네요. 유유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볼게요. 이분은 60만 원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60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반사수에, 그러니까 메디톡신주의 풋모커가 반사수에는 네. 오늘 이제 거의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반사수에 때문에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60만 원은 그 전 고점과 근접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시장도 기본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보톡스나 필러 시장의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6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에는 업황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60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이 오히려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좀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45만 원 잡고 이제 뭐 들어오셨다라는 분도 계신데 지금 가격이 44만 9천 원, 45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뭐 현재가 정도 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높이시기는 어렵고 일단은 좀 비중 축소 매도 이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질 60만 원까지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유하신 분들은 서서히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한미약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제약바이오주,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 섹터가 웬만한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된 섹터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는데 지금 한미약품이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는 기술적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다른 제약바이오주를 따라서 뭐 그만큼까지 간다는 건 아니지만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한미약품이 그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술 반환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망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기술 수출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의 기술 반환 리스크는 어떤 기술 수출 기업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앞으로도 뭐 반영되면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신약으로서의 발전 가치가 있는 후보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풍부한 기업이 향후 신약 개발에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거의 다 끝내고 이제 상승으로 좀 돌아서려는 초입 구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만 조금 더 동반돼 준다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26만 원 정도,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 약간 눌리는 가격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30만 원, 목표 기간은 한 2개월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한 관심주로는 한미약품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